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통합뉴스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저녁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대선 이후 19일 만에 열리게 됐는데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첫 소식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측과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갖고 회동 일정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습니다. 그동안 양측의 창구였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틀 전 실무협의를 재개했고 어제 저녁 만찬 회동에 최종 합의했다고 양측은 전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 문제 등 그동안 회동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의제에 대해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회동 성사 배경에 대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회동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동석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당초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실무 협의 과정에서 무산됐습니다. 내일 회동은 대선 19일 만에 열리게 되는데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 때 회동보다 하루 더 걸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도 280여 명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만 8,130명입니다. 어제보다 17,000여 명 줄었는데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6,000여 명 적고 2주 전과 비교하면 32,000여 명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82명 늘어 누적 치명률은 0.1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216명입니다. 어제보다 52명 늘었는데 지난 8일 이후 20일째 1,000명대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7.8%로 소폭 올랐습니다. 전국 재택치료자는 196만 3,839명으로 어제보다 6만여 명이 늘면서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27만 6천여 명으로 전체의 14% 정도입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의 구입 개수 제한이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5개만 구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검사 키트 판매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하고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조치는 그대로 연장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 확진자 규모는 조금 줄어든 거죠? 네, 이미 지난주에 정점은 찍고 정점은 지나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확진자 수가 이제 30만 명대 초반을 보이고 있는데 일주일 전보다 이번 확진자는 한 16,000명 정도 줄었죠. 하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68%를 보이고 있고요. 재택치료자만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뭐 혹시 감소세가 오더라도 그 감소세가 완만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완만할 것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질 그렇죠. 것으로. 급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천천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스텔스 오미크론, 전파력이 한 1.5배 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많이 늘었고 또 방역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예.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일주일마다 한 15%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가 평균이 하루 확진자가 35만 명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30만 명 내외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고 네. 4월 초, 다다음 주에는 20만 명대 초반 정도의 확진자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하고 사망자는 4월 초에 가장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3월 중순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예. 그 여파가 2주 뒤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 3주 지나서 4월 초에 위중증 환자는 2,000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사망이 하루 한 300명가량 나오는데 그쯤에는 하루 500~600명가량도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먹는 치료제로는 두 번째죠. 라게브리오 처방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먹는 치료 중에 효과 좋은 게 팍스로비드인데 예. 팍스로비드의 재고가 지금 충분치는 않습니다. 이달 안에 84,000명분이 들어오면 한 13만 명분의 재고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 하루에 7,000명 이상 처방이 나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라게브리오는 두 번째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건데 10만 명분을 이달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약은 효과가 30%에서 44%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병용 금기 약품 때문에 팍스로비드를 쓸 수 없는 고위험군에만 처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선별검사소에서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중단하는 방안이 좀 거론이 되던데요. 아직은 하고는 있죠. 예. 하지만 이제 보건소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향후에 중단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 그 검사가 좀 많이 줄었고요. 또 보건소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는 좀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 거리두기 재조정이 4월 4일부터인데 아마 그때쯤에 맞춰서 중단할 계획입니다. 해외하고도 많이 비교가 되던데 해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서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많이 나오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감소했는데 다시 약간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나라는 안정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매우 안정적이고요. 싱가포르도 정점을 지나서 정점의 지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폴란드와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가 어제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선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러시아 측은 잇따라 공습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폴란드와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가 어제 로켓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수도 키우에서도 어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북부 체르니히우시 당국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고 시민 2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고 DPA 통신이 전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미국이 추가적인 안보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Ніхто за цей час не зробив для України більше, ніж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상해 함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향해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라며 어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에 대한 공습 장면이라며 또 다른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순항 미사일을 이용해 그제 우크라이나 북부와 남부 지역의 무기고와 연료기지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러시아 국방장관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Приоритетом является высокоточное оружие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авиационная техника, а также поддержание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ядерных сил.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의료시설에 대한 72건의 공격으로 적어도 7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접경국인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좌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의 퇴진을 촉구했다고 했고 CNN도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더는 러시아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것은 바이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오직 러시아 연방 국민의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분위기 고취에 나섰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번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수단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히면서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어제 화성 17형 발사 소식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전체의 6개 면 중 4개 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2017년 11월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이른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을 때와 비슷한 분량입니다. 이번 발사가 가슴 뻐근하도록 통쾌한 승리라며 특히 주체적 힘의 응결체,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과거 로켓 엔진 시험부터 화성 14형과 15형 발사 때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17형을 발사한 3월 24일을 금문자로 아로새길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의 주체라는 단어는 39번, 자력갱생은 11번 등장하는데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선택한 자력갱생과 고립주의 노선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재라든지 코로나19의 장기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이 자신감을 토대로 이제 주민들을 더욱 이제 결속시키는 거죠. 조선중앙TV도 어제 하루 종일 발사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과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쟁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 무적의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한편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화성 17형 발사가 미국의 개전 의지를 완전히 꺾는 압도적인 힘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의 근원은 미국이라며 책임을 전가한 건데 북한의 무기 개발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류 샤오밍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한반도 정세와 공동 관심의 국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외교적 해법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이루어진 류 대표와 모르글로프 외무부 차관의 만남 직후 보도문을 통해 정치, 외교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모든 관련국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3월 수출입 동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는 우리 실물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는 2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되는데요. 다음 주 경제 일정 최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다음 달 1일 3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하며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무역 수지도 석 달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20일까지의 무역 수지는 20억 달러가 넘는 적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큰데 3월 수출입 동향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달 마지막 날인 목요일 실물 경제의 흐름을 보여주는 2월 산업활동 동향이 나옵니다. 1월엔 생산과 소비가 1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꺾인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분석이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같은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2월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발표됩니다. 1월에는 금리 상승폭이 전달보다 확대되며 가계대출 금리가 4%에 육박했는데 한국은행의 긴축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승세가 계속될지 관심입니다. 8년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퇴임식도 목요일에 열립니다. 앞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총재의 퇴임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임 한은 총재 후보에는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지명됐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 급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면 경유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주 경유 평균값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값도 경유값도 나란히 1리터에 2,000원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200원 이상이던 두 유종 간 차이는 이제 100원 안쪽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번 주 전국의 경유 평균 판매가는 1,918원 선. 2008년 7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깜짝 놀라셔서
뭐 평소에 넣으시는 것보다 적게 넣으시고 화물차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전화 오셔가지고 예, 너무 비싸다고 예,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예. 경유 가격이 이렇게 크게 뛴 이유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제한이 풀리면서 유럽에서 차량 이동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경유 수급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유럽이 경유 소비의 60%를 의존하던 러시아산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수급 상황과 별개로 경유값은 휘발유 가격을 위협할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도 경유를 주로 쓰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저희 화물 노동자가 받는 유가 보조금과 연동돼서 이 유가 보조금이 같이 깎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 정부는 유가가 더 오를 경우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유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낮춰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민간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가 2019년 800여 건에서 지난해 2천여 건으로 3년 새 2.5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전동 킥보드의 허용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인데 기존 연구 결과 이 같은 속도로 충격할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5%에 이릅니다. 연구소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되고 계약 갱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마일리지 특별 약관을 개정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주행 거리에 따라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전체 자동차 보험 계약자의 32%가 미가입한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주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일괄 적용하는 정책을 일부 조정해 한강 다리 등 20개 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높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 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에서 60km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간은 한남대교, 성산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 IC 위례터널 입구,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3개 구간으로 총 26.9km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5.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이 낮았는데요. 한낮에도 1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며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고요. 낮부터는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가 넘는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고기압 영향권에 들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서는 낮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를 비롯해서 대전과 광주 16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